상하문의 데이트레이딩 실전 운용법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문의 문주입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다들 잘 쉬고 계시나요? 주말에는 될 수 있으면 주식 같은 거 잊으시고 좀 산과 들로 또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에 매매했던 여러가지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을 다 털어내시고 다시 리셋을 하는 그런 날을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좋은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편안한 시간을 가지셔야 또 다음 주도 열심히 또 싸우겠죠. 자, 평소에 제가 보통 영상 업로드 시간이 보통 밤 11시나 10시 반, 11시 보통 그 정도에 업로드가 되는데 오늘은 이제 아주 아침 일찍 한번 올려봅니다. 주말이지만은 내일 미션 종목들 한번 또 둘러보고 한 주간 또 전체적으로 짚어보죠. 일단은 이 시간 이후에 지금 시간이 아침 8시 40분인데 아마 오후에 뭐 또 어떠한 이슈가 시장에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슈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챙겨 보셔야 합니다. 주말에는 반드시 주말에 나왔던 여러가지 이슈 키워드를 분석하고 그것을 종목을 도출을 시키고 섹터를 꾸미고 거기서 또 관련주를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 공략 종목을 뽑아내는 도출시키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훈련을 자꾸 하시고 또 직접적으로 시간과 열정을 또 넣어야 됩니다. 그것을 주식하고 있는 이상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련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자, 금요일날 나왔던 미션 종목은 따로 복귀는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주 한 주간 월요일날 미션 종목부터 한번 보죠. 자, 한번 봅시다. 공부해 봅시다. 자, 포지션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이 며칠이죠? 11월 23일. 23일. 날짜가 벌써 또 이렇게 갔네요. 그죠? 10월 말이라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말이죠. 주축 개념은 월요일입니다. 자, 11월달 따지고 보면 이제 11월달에 마지막 한 주가 되겠나요? 그 정도 되겠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한 주인 것 같습니다. 기억해야 될 스케줄 트레이딩 같은 것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음 주 스케줄 아무래도 신규주 위주로 봐줘야 되겠죠. 25일 하나기술 상장이죠. 35,000원 지금 공모가 잡혀져 있고 그리고 제일 정기 공모 17,000원 잡혀져 있네. 공모가가 일단 이 두 종목이 있다는 거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신규주는 잘 기억을 잘 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 외에 자잘구레한 거 있지만은 그것은 크게 월말 시장에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12월달 시장이 이제 좀 흥미로운데 12월달 시장이 보기보다 신규 성장주가 많습니다. 그 점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전에 그 금요일날 신규 상장했던 이거 TNL 같은 이런 종목 있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25%까지 지금 내려갔는데 참 이런 걸 보면 참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증시에 줄이니 그런 말로 인구가 많이 늘었는데 사실 이렇게 이 종목은 TNL은 이 100% 프리미엄이 붙을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참 이런 종목에다 그냥 요즘 신규주 시초가 공략 해가지고 팔아먹고 수익 챙겨 그런 재미는 있겠습니다만은 좀 이런 건 좀 문제예요. 누군가 말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100% 프리미엄이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주는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프리미엄을 굳이 많이 주고 살 필요가 없는 종목은 그래야 필요는 없단 말이지요.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체적으로 한번 봐줄 기술주, 특징주라고 보시면 좋겠네요. 이름은 뭐 특별하게 붙이지 않겠습니다. 그냥 특징주 섹터라고 하죠. 섹터는 이번에 2개 정도만 꾸미 보죠. 특별한 뭐 재료나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 형편이 아니라, 또 제가 주말 지금 오늘 하루에 나올 어떤 키워드를 다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로도 나오겠죠. 따로 재료주는 뭐 따로 뽑지 않겠습니다. 특징주 섹터를 한 10종목 하고, 기술주 섹터 한 5종목 하고, 그런 식으로 한번 보죠. 이 정도만 한번 봅시다. 특징주 섹터는 간단하게 보지요. 세미콘라이트, 지금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세미콘라이트는 지금 뭐 마리아나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오성 첨단 소재하고 같이 합을 잘 맞추고 나가고 있는데, 금요일날 상승을 한 것은 뭐 마리아나 쪽은 아니고, 다른 이유로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뭐 나름대로 뭐 국책 과제, 팬데믹 대응 로봇, 뭐 국책 과제, 나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뭐 이런 것도 우리 식당에 같은 가보면 차츰차츰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단 전고점을 꼬리로서 뚫어는 주고, 바늘처럼 탁 찔러는 주고 더 살려주지는 못하고 밑으로 맞췄는데, 뭐 기술적인 차원에서도 한번 봐줄 만한 자리죠. 예. 차트를 줄여보면 뭐 그렇게 뭐 지금 뭐 대폭 옛날 같은 그런 영광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일단 뭐 월요일 날에는 시간에서 지금 5.7% 올라 있거든요. 그렇다면 월요일 날에는 뭐 이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뚫고 출발할 확률이 많죠. 그래서 시가가 시간에서 지금 5.7% 올라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5.7%를 적어도 월요일 날은 그 정도로 인정해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면 여기서 출발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래서 아침에 시가가 높게 주는 것은 항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월요일장 아닙니까? 월요일장은 주말에 나온 키워드나 이슈 재료들이 월요일장 시장에서 심판을 받는 날인데, 좋은 놈은 살아남고 나쁜 놈은 죽죠. 그런데 지금 이 재료는 뭐 주말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재료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보실 때 공략을 하실 분들은 흐름을 잘 보시고 반드시 분할로 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가가 뭐 7%, 8% 너무 높게 오르면 한 발짝 물러나서 조금 눌림을 줄 때 보셔야 되지, 너무 월요일장에는 모든 것이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지만 봐줄 만한 종목이니까 한번 봅시다. 다음엔 TCC 스틸. 차트상 이놈은 내려오면 한없이 이렇게 내려온 스타일이 좀 있네요. 보니까 있는데, 뭐 재료는 2차전지 재료죠. 2차전지인데 11월 3일, 그러니까 11월 달에 초에 나와 있던 재료가 보면 삼성 S다이 배터리 사업 수주 기대감에 상승세를 했다, 이제 이리 나오는데, 규모가 최대 30조 원이거든요. 현대자동차 쪽에 이제 관련된 수주가. 근데 어디서 뭐 납품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조금 이제 뭐 그런 쪽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뭐 그런 쪽인 것 같아요. 뭐 시간에서 4% 정도 올려놓은 거 보니까. 조만간에 뭐 발표가 되겠죠. 뭐 누굴 선택하든. 어쨌든 떡고물은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관련사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시간에는 4.1% 올라 있습니다. 올라 있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크게 손대는 건 없습니다. 차분히 보시고 약간 수급이 잘 들어오면 발을 한짝 살짝 올리는 쪽으로 합시다. IOK 요 근래에 뭐 저번 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예를 들면 뭐 위지트 같은 이런 종목, 그리고 인프라웨어 같은 금융을 상한가를 유지한 인프라웨어 같은 종목, 공통점은 비트코인이죠. 가상화폐죠. 가상화폐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 뭐 가상화폐가 굉장히 기세를 등등합니다. 근데 IOK가 비덴트 주식을 뭐 좀 보유를 했다고 나오네요. 나오는데 조금 같이 한번 움직여 볼 수 있는 즉 가상화폐에 같이 몸을 실어서 같이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눈길로 한번 보자는 뜻입니다. 뭐 쿡쿡 승부를 걸자는 그런 의미보다 만약 조금 관심을 표한다면 그래도 이놈도 조금씩 이렇게 갈 줄 알거든요. 갈 줄 아는 놈이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의미니까. 그래도 기관들하고 외국인은 금요일날 물건을 이렇게 담았어요. 세상에 뭐 기관을 잘 담지도 않더니 말이죠. 그래서 시간에서 3% 정도 올라 있습니다. 당일날 이 캔들은 6%, 6.9%짜리 캔들이고, 그래서 월요일날 흐름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뭐 가상화폐 관련된 뉴스를 잘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저녁이나 뭐 내일 아침 장전에 뭐 가상화폐가 뭐 비트코인이 뭐 폭락을 했다, 뭐가 어쨌다, 이런 나쁜 소리 들리면 아예 보지는 마세요. 별일이 없으면 한번 봅니다. 같이 엮어서 볼 종목들은 많이 있죠. 나중에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은 JT. JT는 지금 아마 우리가 이 종목을 계속 해왔던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이쪽 지역인 거 어디선가 한번 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좀 아실아실하네요. 일단 신고가 종목을 쓰면서 지금 뭐 질주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자, 월말로 갈수록 이런 종목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나겠죠. 어느 정도 차익 실이 나와서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온다든지, 안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해가지고 다음 달로 12월 달까지 넘어간다든지, 그 둘 중에 향방이 잡혀져 주겠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은 그 조심스러움 속에서 또 승부를 걸 수가 있는 요지가 있다면 승부를 걸어야 되거든요. 죽을 놈들은 15일자가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15일자가 넘어가면 대부분 다 죽을 놈들은 꼬리를 내린단 말이죠. 잘 살아나지는, 뭐 나중에 살아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잘 나가는 애들도 어느 정도 시점이 오면 꼬리를 살살살 내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 뒤에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뭐 이런 걸 반복을 하겠지만은, 지금은 아직까지는 살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살아있는 기세를 편성을 해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심은 하되 관심을 딱 보고 흐름이 살아난다면, 뭐 이거 좀 올랐다고 하지만 뭐 이거 주식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고점을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면 어디까지 갈지 그 누가 알겠습니까? 시전이 돈 얼마 되지 않는 시전이 지금 몇십만짜리 됐기로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른단 말입니다. 신풍제약도 저렇게까지 급등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 주가에 대한 고점은 가지 많이 올랐는데 그런 소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같이 발을 건다. 이은제약은 금요일날 좀 이제 이슈가 나와가지고 조금 뭐 요즘에 치료제 이슈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시장이 특별하게 갈만한 어떤 키워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각계 재료, 각계 이슈에 이제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그 중에서도 치료제나 뭐 백신 쪽은 아직까지는 굉장한 힘을 발휘를 하죠.
그래서 그런 쪽에 매기가 좀 사실 많이 몰립니다. 일단은 전고점을 꼬리로는 뚫어줬거든요. 뚫어줬는데 지속성을 이어주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재료는 나쁘지 않다, 살아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이현제약은 아이진과 코로나 백신 공동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상용화 추진,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단가는 뭐 26,000짜리니까 뭐 크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니죠. 한번 봅시다. 월요일날 살아나면 같이 가면 되죠. 이런 건 뭐 스윙으로 봐야 되죠. 월요일날 목표는 이 갭을 좀 채우는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월요일날 만 요렇게 꺼지지 않습니까? 음봉으로 꺼지면 당분간 쳐다보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에 양봉으로 이렇게 달아준다면, 이 갭만 채워준다면 한번 보유를 해보자, 그런 마인드로 천천히 분할을 하면서 보죠. 기관들은 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물량을 좀 담았고, 외국인으로 금요일날 좀 담았네요. 참조는 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다음 한국 패키지, 재료야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고, 차트상으로 보면 지금 첫 번째 돌파를 시도를 하고 내려왔다가 두 번째 계속 위로 뚫어주고는 있습니다. 얘는 어차피 지금 우리 코로나 지수에 가장 민감하게 이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놈이죠. 없는 놈인데 지금 분위기가 자꾸 갈수록 안 좋지 않습니까? 저도 제 주변이나 이 근황을 봐도 전혀 잘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지 않던 곳에서 자꾸 생기고 있어요. 생기고 있어서 상당히 조금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발전이 된다면 뭐 어차피 얘네들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차피 식품 포장 관련주 애들은 뭐 배달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을 벌겠죠. 일단 뭐 그거 말고도 얘가 또 가지고 있는 재료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떠나서 차트상으로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벗어난다면 또 새로운 시세를 이제는 이제 쓸 자리란 말입니다. 제가 말했죠. 3, 4번. 우리나라 동양권의 주식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란 이게 3, 5, 7, 9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에는 굉장히 많이 통용이 되고 있다는 것, 그 동양 사상이니까. 그래서 지금 한 번, 두 번 뚫었는데 이제 한 번 더 뚫고 갈 힘이 생겨서 탁 봉을랑이 세워주면 이제 새로운 시세를 쓸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선빵을 날릴 필요는 없거든요. 미리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의미 있는 지점 차라리 가만히 보고 있다가 얘가 뭐 시가 마이너스 1%에서 고가가 4.3%니까 실제로 뭐 이 캔들 해봤자 한 5%짜리 밖에 안 되네요. 그럼 이 종목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5,500원을 돌파를 한다든지 뭔가 의미 있는 지점을 탁 부여를 해주면 거기서 승부를 걸어도 된다는 거죠. 미리 선빵 넣어가지고 간조리 가면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은 때에 따라서는 강하게도 탁 선빵을 때려야 될 때도 있지만은 굳이 그리 안 해도 확인 절차가 어느 정도 한 번의 확인 절차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자라는 생각이 들 때는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좋죠. 흐름을. 그래서 김 반장이 돈을 싸들고 움직인다는 흐름이 딱 잡히면 그때 같이 해도 됩니다. 김 반장 뭐 옆구리나 뭐 뒤에 호주머니나 신발에 살짝 올라타면 되죠. 코디엠 한번 봅시다. 코디엠은 뭐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낙연 관련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그래서 삼부토건이 많은 상승세를 이루어주고 있고, 그리고 또 휴죠.
휴림 로봇이 그 뒤를 잘 받아주고 있고. 근데 자기는 조금 뭐 벨실이 안 가고 있어. 그래서 이제 둘 다 뭐 3부나 휴림이 조금 피곤한 모습을 보이니까 나라도 한번 움직여 볼까? 뭐 그런 의미도 좋습니다. 시간에서는 1.6% 올라 있습니다. 당일날에는 고가가 19%까지 갔어요. 시가 4% 출발해서 고가가 19%까지 가고 4% 출발해 19%까지 갔단 말이죠. 가고 종가상 11%대로 맞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놈 스타일은 제가 틱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뭐 저점 고점 잡는 뭐 그럴 때 본다고 보신다는 분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이 종목에 그날 하루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어떠한 습성이 있는지 종목을 도출을 시키고 나서 그 종목에 대해서 재료 라인을 파악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놈은 하루에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침에 밥을 먹고 달리기를 잘하는지 안 그러면 저녁에 잠잘 때 달리기를 잘하는지 이런 것을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할 때 이 틱 차트를 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했습니다. 굳이 뭐 저점 잡을 때 뭐 미세한 흐름을 잡고 들어간 그따위 뭐 그런 거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굳이 그런 거 안 봐도 틱 차트 안 봐도 일봉의 흐름만 봐도 대인은 충분히 합니다. 근데 미리 이놈들의 행동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면 사실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돼요. 어떤 놈은 아침부터 땡 하면 바로 착 올라간 놈이 있어요. 어떤 놈은 땡 하면 눌러주고 가는 놈이 있고 어떤 놈은 땡 하면 내 지기라 하고 가만히 있다가 12시나 돼서 또 획 올라간 놈이 있고 각 이 습성이 약간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코디엠은 금요일날에도 4% 잡힌데 상승세를 이어줬다는 것은 아침에 시가가 조금 올라도 제법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시가부터 한 번씩 분할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휴림하고 3부가 조금 쉬고 있을 때 코디엠이 조금 힘을 내주면 어떨지 싶네요. 그런 마음인지 몰라도 기관들은 금요일날 77만 주를 담았습니다. 목요일날 31만 주를 담았고요. 외국인을 크게 뭐 담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월요일인가 이게 16일이 월요일날도 뭐 50만 주 담았는데 그 다음에 딱 팔아먹었네요. 팔아먹고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같이 한번 봅시다. 보고 움직여주면 한번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청보선은 보겠습니다. 청보는 이거는 승부거든요. 예. 완전한 신고가고 지금 뭐 줄여보면 지금 이렇게 탑을 탁 쌓고 있습니다. 여기를 돌파할 때가 가장 결정적인 효과인데 사실 이런 것은 자기가 보유를 하고 있다가 딱 보고 같이 따라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종목을 그냥 공략하겠다고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나중에 장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종목 검색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눈에 띄고 그런데 뭐 까짓거 뭐 요 안 들어갔다고 해서 크게 뭐 난리 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캔들 해봤자 여기 뭐 11%짜리 캔들 아닙니까? 종가상 11.4% 맞춰서니까 10% 더 주면 되지 뭐 그 뭐라고. 문제는 이 기세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가 중요하지. 이게 뭐 11% 올랐다 10% 올랐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래서 간다면 이동은 같이 달라붙어줘야 됩니다. 월요일이지만은 외국인들이 좀 사놓고 기관들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시간에서는 1.4% 뭐 마이너스로 출발은 하진 않겠죠. 그 대신 시가는 그렇게 높게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 시가가 5% 6%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심을 해야 되죠. 왜냐면 시가가 높게 안 나올 거야. 왜 이런 종목들은 조심스럽거든요. 사람들이 겁나니까. 위험 속에 항시도는 있는 겁니다. 천천히 보시길 바랍니다. 항시 분할로 하세요. 이런 스타일은. 소마젠 지금 이놈은 하루 이틀 3일 동안 단일가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통 단일가가 접어들면 보통 단일가가 시작이 되면 죽거든요. 상가를 치고 크게 한번 수익을 많이 났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상당히 크죠.
그랬으면 보통 이렇게 죽거든요. 다니까 그냥 걸리면 이렇게. 그래서 뭐 한 일주일이나 10일 있다가 또 한번 어찌 바닥바닥 그리고 자 그러는데 이놈은 그렇지는 않아요. 본의 아니게 이놈도 모든 다 관련주로 분류가 돼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끊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일가가 끝나고 월요일날 또 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시간에서는 1.3%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습니다. 거래가 시작이 되면 이놈이 올라갈 것이라고 베팅을 한 사람들이 이미 이날과 이 날짜에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 날짜를 보고. 그러면 월요일날 과도하게 시가가 높게 잡히면 팔고 싶은 욕망이 생기겠죠. 그래서 시가가 높으면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라는 거 기억을 해 놓습니다. 시간에서 1.3%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출발해 내면 인정을 해 주죠. 분할로 합니다. 단지 이 종목은 아스트라하고 모더나하고의 관계가 그리고 화이자하고의 관계, 예를 들면 화이자가 갑자기 어떤 일로 확 올라간다든지 그러면 일단 발을 빼고 가만히 봐야 됩니다. 둘 다 뭐 화이자나 아스트라나 뭐 모더나나 사실은 지금은 다 큰 의미가 없는 이슈입니다. 의미가 없는 이슈인데 뭐라 그래야 되나, 의지하고픈 심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 위안을 삼으려는 그런 마음은 있겠죠. 전 세계적인 사람들이. 너무 급속하게 퍼지고 너무 지금 크게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저 백신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많은 운송체계 무슨 수많은 어떤 그런 절차를 밟으면 아직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또 백신이 만일에 뭐 조금이라도 부작용이 일어나면 전면 그건 다 철수를 해야 되거든요.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 소마제는 그러한 관련주로 되어 있고 차트라도 그렇고 또 월요일날 단일가 풀리니까 뭐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날이니까 보자는 겁니다. 단 서둘지 않습니다. 다음 알스포트는 뭐 제가 말하나 하나 여러분들 다 잘 아니까. 제가 우리 알스포트가 그저께 전날에 나갔지 않습니까? 전날에 목요일날 나갔나? 그 나간 것 같은데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을랑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목요일날 하루 쉬어주고 금요일날은 17%까지 올라와서 그대로 맞췄습니다. 꼬리를 내리지도 않고 그대로 딱 맞췄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미국 시장에도 주금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랐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 만약 2단계 거리두기 실시가 될 정도가 된다면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겠죠. 그래서 기관들도 83,000주를 금요일날 또 담습니다. 여기는 17,000주쯤 담고, 이 숫자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누군가가 우리가 같이 가는 길에 같이 발걸음을 같이 해준다는 것은 의미는 있겠죠. 봅시다. 16,500원 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닌데 시간 내에서는 이놈은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0.6%로. 아침에 뭐 플러스로 출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0.6%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스타일이 한번 지켜주면 이놈이 그 다음 또 내려주네요. 그럼 오늘 금요일에 지켜줬으면 월요일에 내려줄까? 대봐야 되겠죠. 주말에 흘러가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 확진자 상태의 영향, 미국의 뭐 영향, 이런 것을 보면 쉬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바로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는 뭐 오늘 뉴스 같은 걸 좀 잘 챙겨 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특징주 섹터는 뭐 이 정도만 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서 특별히 움직이지 않는 종목 손대지는 마세요. 왜냐면 이제 다음 주 한 주면 뭐 11월 때 끝나지 않습니까? 강하게 끌고 갈 종목 아니면은 그냥 만일에 수익을 주면 챙겨 먹고 나오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느 누구도, 어느 재료도, 어느 이슈도 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오로지 몸을 좀 사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월말이니까 말이죠. 자, 특징주 섹터는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기술주 한번 봅시다. 기술주는 기술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말 개념이니까 뭐 크게 나중에 크게 난 보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십시오. 제가 11월, 10월, 11월, 12월 1월 달까지는 현금 보유를 하자, 현금 뗄 수 있으면 현금 보유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만약 끌고 가는 종목이 있더라도 짧은 기간에 단기간에 어떤 시세를 탁 주지 않습니까? 주면 챙기세요. 챙기고 일단 나와서 또 보면 되니까. 뭐 주식이 한번 올라가면 영원히 갑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나는 저놈의 승부를 걸고 가지고 가겠다. 굳이 그리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더 큰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것도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뭐 박셀은 우리 11월 달에 우리한테 굉장히 효자스러운 종목이죠. 첫날 상칠 때 진입을 해서 그 다음날 상팀들도 수익 25%, 데이팀들 또 들어가고 25% 먹고, 또 그 다음 상 먹고, 또 챙이 먹고 나와서 또 이 꼬리 여기 들어가가지고 기다리니까 내려오거든요. 꼬리 들어가고 또 10% 먹고, 또 이 꼬리 들어가고 120% 먹었지 않습니까?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수익을 주면 챙이 먹고 나와서 일단 배를 따뜻하게 해 놓으세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말이죠. 꼭 잘 참조합니다. 이왕 뭐 박셀 바이오 나왔으니까 기술주 섹터 박셀 한번 봅시다. 저희도 금요일날은 우리가 봤습니다만 아침에 시가를 우리가 간단하게 공략을 했는데, 이게 제가 메시지를 볼 때는 시가 마이너스 3%인가 그렇게 3%에서 5%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단가면 좋게 돼서 탁 매수 신호를 보이는데, 뭐 장 시작될 때는 거의 보합에서 출발이 되더구만요. 그래서 타점이 안 맞다고 내가 그냥 빠져나오라 했는데, 아침에 뭐 한 8, 9% 올라갔다가 이제 꼬로록 내려와서 마이너스 9%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종가상 플러스 5%로 올라가죠. 근데 지금 얘가 하는 이 모습 뭘 나타내고 있습니까? 많이 흔들리고 있죠. 마인드가. 그죠? 마인드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굳이 볼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에 그나마 좀 뭐 재료다운 재료로 움직인 종목은 그래도 뭐 이놈이 나으니까 관심 꺼내서 봅시다. 관심 꺼내서. 충분히 저는 기다렸다가 뭐 날라가 버리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못 가면 기다렸다가 저는 또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관심권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죠. 시간에서 3% 올라 있습니다. 박셀바이오. 자, 그러면 이 꼬리에서 들어간 마이너스 9% 들어가 있는, 여기서도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도 팔아먹을 수 있었겠죠. 그러다 다시 들어가서 또 팔아먹을 수 있을 것이고 다시 들어가서 또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산머리 끝이 이렇게 톡 있는 것은 그만큼 단타하는 애들이 많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매매는 제가 어떠한 종목에 접근을 할 때는 반드시 진입에 대한 개념을 잡고 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종목을 스윙으로 끌고 갈 것이다. 난 당분간. 나는 오늘 수익 좀 팔 거야. 미련 없이. 뭔가 딱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이렇게 톡톡 튀는 이 머리 끝에 매도를 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는 끌고 갈 거야 라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이 정도 들어갔다면은 이런 윗꼬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으니까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진입 개념을 잡고 그 종목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매매 방향이나 트레이딩 방향이 확실히 틀려지니까 그 점을 꼭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종목을 공략하기 전에 자세한 전략을 잡고 해야 된다는 거. 자, 시간에 3% 올라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뭐 당연히 뭐 플러스가 돼서 출발이 되겠죠. 플러스 뭐
요 11만대 여기서도 뭐 출발이 되든지 그래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쭉 치고 올라가면 좋겠죠. 요렇게. 근데 지금 월말이란 말이에요. 23일 딱 한 주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면 그 다음을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을 보고 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기에는 지금은 월축 개념이 일축 개념과 월축 개념이 주축 개념이 안 좋단 말이지요. 예, 그렇게 치고 갈 만한 그런 지금 날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기가 뭐 한 5일쯤이나 됐다. 뭐 여기가 5일쯤, 뭐 6일쯤이나 됐다. 7일, 8일 뭐 그 정도 됐다면 이해는 돼요. 하지만 날짜가 지금 23일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힘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이 못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어떤 게 좋을까요? 가만히 지켜봐야죠. 즉 비싸게 주고 들어갈 필요성은 없다. 이 말입니다. 단 아침에는 뭐 많이 갈 겁니다. 또 제 생각과 다르게 또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죠. 월요일에 상한가도 갈 수 있겠죠. 뭐 저도 신이 아닌 이상 그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은 이놈이 급등세를 이어갈 만한 그런 판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매를 서둘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에 3%를 띄우고 당장 갈 듯이 저렇게 모습을 보여줘도 쉽사리 선빵을 날리지 마라. 천천히 보고 합니다. 다음은 세원 봅시다. 세원은 추종주 형태로 보는 건데요. 금요일날 보면 29%까지 올라갔다 종가상 플러스 10%대로 맞췄어요. 예. 근데 인프라웨어 관련주죠. 인프라웨어가 이제 뭐 자기 뭐 자회사인가 뭐 회사인가 뭐 그 무슨 회사에 돈 투자해가지고 근데 뭐 돈을 투자한 거지 뭐 자기가 뭐 그 회사를 어떻게 하고 그런 건 아니더구만요. 그런데 그 회사와 관련이 이제 투자에 대한 어떤 차익성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보면 최대주주 세운이거든요. 그 다음 IA 네트워크스도 같은 관련주입니다. 인프라웨이에. 그래서 그 세운이 그만큼 올라갔죠. 근데 인프라웨이는 상한가를 유지해 주는데 세운은 상한가를 유지 못하고 29%까지 찍어주고 내려와갖고 10% 끝났지 않습니까? 그거는 잘 기억을 해놔야 된다 말입니다. 즉 만약 내일도 월요일날 인프라웨이가 강한 모습이 아니면은 세원은 아예 더 움직이지도 않는다 소리겠죠. 상한가 강한 날에 10%대로 맞췄으니까 말이죠. 그런 점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내가 추종하는 종목이 어떤 모습을 볼 때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승부로 볼 것이냐 이런 걸 잘 봐야 된다 말이죠. 그런 거 잊지 마시고요. 한번 봅시다. 요즘에 비트코인 뭐 가상화폐 관련주가 많으니까 세원은 추종주 마인드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은 헬릭스미스 한번 봅시다. 말 많고 사인 많은 종목이죠. 새가 만발이 빠지게 키워놨더니 얼마짜리면 여기가 18만원 뭐 여기 19만원까지가 찍었죠. 여기 거의 20만원 가까이 놈이 2만원 돼가지고 이리 돼 있으니 어느 놈을 믿을 겁니까 이 시장에서.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망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그렇게 떠들던 회사가 지금 일이 돼 있다 아닙니까? 참 기가 찰 일이죠. 여기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버텼죠. 이만한테 뭐 밑에 아래서 했으니 버텼는데
그래도 이제 뭐 하나 뭐 지금 여기 있는 상황에서 분위기는 뭐냐면 하나라도 걸려라.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그냥 나오면 뭐 그것을 끈덕지로 삼아서 살아나야 되거든 자꾸.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다 나쁜 소리만 들려왔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데 투자해서 돈 잃었다 소리 나오고 뭐 경영진들 뭐 팔아먹었다 소리나 나오고 한 개도 좋은 소리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뭐 그럼에도 임상을 이제 하고 첫 환자를 투약을 했다 하니까 이제 얘가 좀 뭘 하려나 하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상한가를 만들고 그랬죠. 트레이딩 개념으로 보면 그런 모든 것을 이하의 모든 것을 다 지켜 놓더라도 급락을 했던 종목이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엉덩이를 탁 고개를 탁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우리 상한문에서도 우리 코어 트레이딩에 있는 운용법 중에도 있습니다만은 집 나간 애가 집에 돌아오려고 하면은 한번 따뜻하게 안아줘야 되거든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가를 한번 치고 그 다음날 시세를 좀 줬습니다. 21%까지 시세 주고 내려와서 이제 종가선 9% 맞췄는데 시간 내에서는 0.3%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다가 조금 매기가 좀 들어온다 싶으면 이런 종목은 1차, 3차 정도 계열자고 1차 정도는 시가에 넣어놓고 시가 높지 않을 거니까 플러스 0.3%의 시간에서 걸음을 좀 보세요. 보고 살아나면 이 갭 정도만 채워줘도 상당히 10% 정도 뭐 수익을 안고 갈 수 있거든요. 이 갭 안에서만 놀아줘도 좋아요. 단 색깔이 파란 게 보이면 빨리 몸을 빼야 됩니다. 기관들은 금요일날, 외국인도 금요일날 물량을 좀 담았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살아난다, 수익을 한 5%라도 안고 있다, 그러면 가만히 놔두는 거죠. 이런 걸 기대해 보면서. 그리 되기에는 너무 데미지가 사실은 큽니다. 한 번에 불신감이 일어나면 그 기업에 대한 가치를 떠나서 요즘에는 안 믿어주죠. 그래서 정말 살아나려면 몇십 배, 몇백 배의 큰 이슈가 하나 터져줘야 그나마 이 정도까지는 살아갈 수 있을라나요? 그런 게 안 터지고는 살아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 관점으로 봅시다. 조금 살아나면 조금 보유했다가 수익 조금 주면 뭐 이 정도 돼도 택 팔아먹으면 돼요. 못 가면 파랗게 비치면 뒤에도 쳐다보지 마시고. 다음은 바이오톡스 봅시다. 지금 뭐 얘는 지금 셀트리온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뭐 치료제나 백신 뭐 어쨌든 간에 규모를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뭐 삼성 바이오로스나 뭐 셀트리온이나 뭐 몇몇 뭐 회사 빼고는 뭐 SK 쪽에 빼고는 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외에 관련된 뭐 이슈로 지금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건데 뭐 선을 요리 끄면 아주 순차적인 높이로 잘 가고 있네. 그죠? 아주 그죠? 좀 희한 놈들이네, 이놈들은. 반배붓기라고 하니까 한번 봐줍시다. 단지 단점이 뭐냐면 시간에서 5.7% 올라 있어요. 아직 셀트론에서 큰 뭐 좋은 뭐 재료가 나온 건 없는데, 그렇다고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 사줬다 그런 것도 없단 말이죠. 기술적인 관점으로 그냥 봅니다. 이 종목 뭐 시간에서 5.7% 뛰었으니까 아침이나 뭐 5에서 한 7% 정도? 뭐 이 정도 안 잡히겠나요? 5%대 잡히든지 6%대 7%대. 그러면 뭐 딱 두 가지죠. 바로 치고 올라가든지 안 그러면 그것이 고점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뚜껑 열어봐야 알겠죠. 그래, 아침에 보면 1차 정도 매수 놓고 한번 보면 되겠죠. 네가 갈래 말래. 안 갈 거면 일찍 가지 마라. 1% 주고 그냥 나와버리면 되니까. 판단을 빨리 해야 됩니다. 위지트는
지금 그냥 분위기상으로 한번 보자는 의미입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자꾸 입에 오르내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도 자꾸 굉장히 돌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이제 불안한 거죠. 근데 지금은 가상화폐를 보기 전에 글로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다 죽을 맛이고 믿을 게 없고 어떻게 살아날 길이 좀 막막하고 막 그렇단 말이죠. 그런 심리가 지금 이 가상화폐 쪽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 더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은 가상화폐는 점점 더 살아나겠지요. 그런 관점으로 볼 때 위지트와 어떤 흐름을 움직일까 한번 봐줄 필요성은 있다. 더군다나 금요일날 인프라웨어가 또 가상화폐 관련 것으로 상가를 가 있으니까 일단 전체적인 분위기로 볼 때는 한번 봐줄 필요성이 있다. 단지 이미 선빵으로 수익을 지금 기세를 올렸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바닥에서 몸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안 쳐다봐줘도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완연하게 머리에다가 상자란 탁 타이틀을 각인을 시키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애들은 잘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나면 얘네들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에 관련된 치료제, 백신주 뭔가 잘못이 되지 않았을 때에 대처를 할 수 있는 뭐 비트코인 관련주, 가상화폐 관련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도를 잡아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지트를 보자는 거니까 시간 내에서는 아무것도 옳은 거 없습니다.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미리 손 떼지 마시고 이 종목은 빨갈 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지트는 파랄 때 들어가서 빨갈 때 팔아 먹어야 되니까 가만히 보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파래가지고 빨갈 때 변할 때 들어간다든지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 기술주 섹터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뭐 특징주 섹터 여기까지, 기술주 섹터 여기까지 했는데 아침이 되면 제가 가장 여러분들한테 중요시하게 이야기합니까? 매매에 참여하기 전에, 즉 공부에 참여하기 전에, 수련에 참여하기 전에 가장 제일 먼저 할 것은 보라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공략할 거라고 뽑아놓은 종목이, 내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짠 종목이 다음날 아침에 시장에서 어떠한 시가로 움직이고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움직인 것인가를 미리 예측해서 돈을 넣지를 말고 먼저 움직이는 걸 보고 나서 해라. 한 1, 2% 더 주면 어떻느냐.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말이죠. 그래서 방향이 체크가 정확히 된다면 그때 1, 2% 더 주면 어때요? 분할로 좀 더 사면 되지. 그래서 그 점을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내일이 11월 23일 이제 월요일입니다. 시장은 이제 월말 구조로 넘어가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는 점점 더 날카로운 시장이 되겠죠. 한 달 동안 수익을 본 참여자들도 있겠지만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손실을 막대하게 본 사람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수익을 본 사람들은 나머지 기간도 여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손실을 본 참여자들은 이 한 주간에 목숨을 걸어야 된단 말이지요. 안 그러면 또 마누라한테 들킨단 말이지. 살짝 돈 빼가지고 했는데 빨리 맞춰내야 된단 말이지. 마음이 급해. 그러니까 매매가 정상적인 매매보다는 약간의 투기성이 있는 투심이 흐트러지는 매매가 이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그런 것을 이겨내는 것이 뭐다? 짧고 굵게 간결하게 아침에 딱 승부 딱 보고 매매 적고 볼일 보면 된다. 그럼 저 사람들은 하루 종일 하거든요. 더 안 이러면 다행입니다. 사실 그래 되면. 그럼 잊지 마십시오. 자, 월요일 날 11월 23일 월축과 주축 잘 머릿속에 생각하고 아침이 되면 시장을 본다.
보고 나서 한다. 꼭 잊지 않습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 제가 오늘은 평소 때와 다르게 아침에 일찍 지금 자료를 지금 업로드 하네요. 아무쪼록 다음 주도 차분하게 잘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11월 달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야물딱진 매매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꼭 한 주든 10주를 가지고 매매 트레이딩을 하면서 배워야 되지,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그건 공부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한 주 다들 고생을 하셨고 다음 주도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합시다.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요. 다음 주 어느 구석 어느 시장에서 서로 얼굴은 모르지만 또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주 화이팅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상암문의 문주였습니다.